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바빠서 제가 말을 좀 빨리 여쭈겠습니다. 공명선거 지원단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알고 또 참여해야 될 때가 됐죠. 앞으로 한 70일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시스템 준비 다 끝났고요. 오늘은 시스템 설명에 앞서서 1부, 2부, 시스템 설명은 2부고요. 1부는 표도둑질이 어떻게 일어나고 우리가 어떻게 막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전투표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이 전자개표기는 의외로 후보가 이의를 제기하면 그 부분 혹은 전체에 대해서 수개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자개표기는 포인트가 명확하죠. 이 개표기가 제대로 리딩을 하냐 못하냐, 그 다음에 제대로 리딩을 한다면 이게 제대로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뭐 이렇게 해서 수개표해버리면 끝나요. 후보가 이의 제기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 사전투표는 이게 문제가 무지하게 심각합니다. 우선 첫째, 일단 그 사고방식이 글러먹었습니다. 투표율이 공휴일인 나라는 전 세계에서 몇 개 안 됩니다. 이 OECD 국가 중에서는 저희가 사실상 유일하다시피 합니다. 이 투표율은 주권 축제일입니다. 그럼 투표율은 공휴일은 두고 또 사전투표를 또 한다? 거기다가 사전투표가 누구든 사전투표 아닙니까? 원래 부재자 투표인데 이게. 그러면 그 사전투표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란 소리죠. 당신은 부재자.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투표율이 공휴일이면서도 누구든 전국 어디서든 사전투표한다. 이건 더 골 때려요. 원래 이제 이렇게 자기 관내에서만 사전투표를 하면 자기 거주하는 지역에서만 관리가 가능해지는데 이게 아니라 전국 아무데나 나가서도 다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의 사전투표소가 투표용지를 선거구마다 다 준비해야 된다는 소리죠. 253종이라는 소리죠. 준비할 수가 없죠. 몇 명이 와서 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준비해요? 253종을. 그러니까 결국은 프린터 즉석 출력을 하는 개허접 투표용지를 씁니다. 미리 인쇄된 게 아니라 프린터 출력을 합니다. 또한 투표율이 공휴일이면서도 누구든 전국 어디서든 사전투표일 뿐 아니라 천지 사방에 사전투표소가 처벌려져 있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다른 나라는요. 공휴일은 아닌데 전국 어디서든 하는 사람, 누구든 전국 어디서든이 가끔 있어요. 유럽에 두세 개 국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전투표소가 그러니까 시군 구청하고 공공도서관, 우리를 치면 전국 한 500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몇 개냐? 4,000개입니다. 거의 4,000개예요. 거의 투표소를 뭐 키오스크처럼 차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관리 하중에 폭증하죠.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관리가 개판입니다. 따라서 통째로 표 바꿔치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첫째 하나 보시죠. 이 사전투표제는 부재자 투표입니다. 그런데 19대 때 부재자임을 밝히거나 부재자의 사유를 이렇게 짚는 것을 없애버렸어요. 이 2019년 7월 3일 선관위가 시민단체에 보낸 공문에 의하면 사전투표는 뭐냐?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 즉 부재자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게 한 제도다. 이렇게 자기들이 자기 입으로 밝혔어요. 근데 이제 선거일에 내가 투표를 왜 못하냐? 병원에 있냐? 감방에 있냐? 군대에 있냐? 배를 타고 있냐? 출장을 가냐? 이런 걸 밝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서 사전투표 하겠습니다 하면 그냥 하게 돼 있는 그런 누구든 사전투표가 된 거예요. 전국 어디서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취지는 역시 부재자 투표입니다. 부재자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을 뿐이지 부재자 투표입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어떤 식의 그 광고를 때려왔냐, 홍보를 때려왔냐, 이거 불법입니다. 보세요, 이미지를. 등산 가방 메고 놀러 가는 이미지입니다. 자동차 몰고 드라이브 가는 이미지입니다. 사전투표, 이 자동차 몰고 드라이브 가는 이미지.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어요. 자동차 몰고 싸돌아다니세요. 아예 세 번째 광고는 더 황당합니다. 바이스클링 여행 가는 광고입니다. 즉 놀러 가는 이미지를 쓰는 거예요. 미리미리 해치우고 놀러 갑시다 라고는 안 해요.
그러면 완전히 불법이니까. 그러나 이미지로는 불법이에요. 선관위 요번에 또 이런 홍보하면 고발해서 전부 감옥에 집어넣겠습니다. 권순일 선관위원장님부터. 왜냐? 알면서 저질렀으니까. 이 자료 다 갔어요, 지금 선관위에. 그러면 요번에 또 하면 알면서 저질른 죄가 악질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몰라서 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이 선관위의 광고의 뜻은 뭐냐? 전 국민을 노는데 환장한 개돼지로 만들겠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개돼지인가요? 자, 선관위부터 이 짓을 저지르니까 후보, 정당, 언론은 더 황당한 짓을 저지릅니다. 홍준표 보세요. 무슨 뭐 사전투표나 권투장갑 낀 것 같아. 사전투표는 부재자 투표입니다. 부재자인 경우에 투표할 사유가 없는 분들 꼭 투표하세요. 이런 광고가 아니라니까요. 중간에 있는 거 이건 한겨레 신문의 광고 포스터입니다. 한겨레 신문의 광고 포스터인데 미리 투표하고 나들이 가자. 이제 문재인은 좀 더 살벌하죠. 출발 전에 투표했다. 바다가 더 짙푸르다. 미리미리 해치우고 놀러 가자는 얘기예요. 문재인 후보 이거 광고 이거 불법입니다. 사전투표에 관한 공직선거법의 기본 취지를 어긋나는 국민을 개돼지로 만드는 아주 전형적인 불법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선관위가 이걸 단속을 안 했단 말이에요. 자기부터 이런 광고 때렸으니까 당연히 단속도 안 하죠. 그럼 이게 뭡니까? 직무유기와 배임입니다. 이거 요번에 한국당 통해서 선관위에 다 지적해 줬습니다. 요번에 또 이 짓 하면 선관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선관위 고위 간부들 전부 직무유기와 배임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자, 이 사전투표가 골 때리는 게 이거예요. 전자개표기는 전자개표기 그 개표기가 성능이 돌아가냐 안 돌아가냐 이 문제라서 딱 원포인트라고요. 이슈가. 사전투표는요 굉장히 지능적이에요. 뭐냐. 티끌모아 태산이 아니라 부분모아 거대 음모입니다. 부분은 나름 변명거리가 있는 심각하지 않은 듯 보이는 취약점이에요. 근데 이걸 다 모아놓으면 치명적 허점이 납니다. 오늘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전국 약 4,000개 사전투표소에 불법 투표용지가 즉석 출력됩니다. 이게 왜 투표용지를 불법이라 부르냐? 이거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점에서 불법입니다. 투표용지가. 자, 일단 관리가 개판이 되죠. 이렇게 되니까. 그래 놓고 하는 말이 이거예요. 투표지 종류가 많으니까 즉석 출력해야죠. 근데 즉석 출력하다 보니까 조금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소리예요. 이것만 보면 투표지가 조금 멍청하게 생겼나요? 그래서 검증 못하게 생겼구나. 이 정도로 넘어갈 수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불법 하나 저질러 놓고 또 불법 홍보하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높은 투표율입니다. 전체 투표의 약 50%입니다. 그래 놓고 왜 그렇게 홍보를 막 합니까? 이거 부재자 투표인데 하고 얘기를 하면 국민한테 널리 알리는 것이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게 좋은 거죠. 이러고 넘어가요. 그 말만 보면 그럴싸해. 뭐 문제 있지만 광고가 좀 컨셉이 잘못 나왔지만 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뭐 크게 악의를 가지고 했겠어?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세 번째, 나중에 다시 지적되지만 투표함을 쓰지 않고 자루에 담습니다. 투표지를. 이 자루는 사실상 복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4박 5박씩 지방선관위에서 잠을 쳐잔다고요. 이 자루가. 그런데 법에는 자루를 쓰게 돼 있지 않아요. 함을 쓰게 돼 있어요. 투표함. 함과 자루가 같습니까? 이 사람들 말장난해요. 행랑식 투표함. 이거 단어는 결합할 수 있죠. 그러나 뜻이 안 되죠. 자루가 함이 아니잖아요. 이건 뭐랑 똑같으냐면 인간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연쇄살인범. 이거랑 똑같은 거죠. 억시모론, 형용모순이죠. 인류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것과 연쇄살인 행위는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자루와 함체는 같은 게 아니잖아요. 쟤들 용어 이렇게 써요. 제 용어 아닙니다. 선관위 간부들 용어입니다. 행랑식 투표함. 이것들 전부 다시 초등학교로 쳐넣어서 국어교육부터 다시 받아야 됩니다. 당신들 빨리 사표 쓰고 나와. 국어교육부터 다시 받아. 그래 놓고 왜 이런 거 쓰냐 그러면 사전투표가요.
그 투표지가 지방선관위 사무실에서 한 4박 5박 보관돼야 되는데요. 이게 양이 얼마가 될 줄 모르니까 함을 쌓을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자루를 차곡차곡 쌓으려고 자루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지방선관위 사무실에 보관 스페이스가 부족해서 행랑식 투표함을 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 자체로 보면 순진한 사람이 들으면 말이 돼. 장소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5번째인가요? 4번째. 무법보관장에서 4박 5일, 5박 6일 합니다. 무법보관장,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그 사전투표 그 자루, 사전투표지를 담은 자루, 그게 보통 투표하는 게 금, 토니까 금요일 날 한 사람은 토, 일, 월, 화. 목금인가? 목금이니까 금, 토, 일, 월, 화. 5밤 자야 되고요. 금요일 날 한 사람은 토, 금, 토, 일, 월, 화. 금토구나. 금요일 날 금토니까 금, 토, 일, 월, 화. 5밤 자야 되고요. 저희가 본투표가 수요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 한 사람은 토, 일, 월, 화. 4밤 자야 됩니다. 지방선관위 사무실에서. 그러면 보관장이죠. 근데 보관장에 대해서 법령 규칙에 한마디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거 어떻게 보관하냐는 중앙선관위원장님, 지방선관위원장님의 자비심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백모같이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 만약에 지방선관위원장이 된다. 그럼 저는 남자 화장실에다가 쳐박습니다. 그래놓고 시민이 와서 시비 걸면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하세요. 법을 떠들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즉, 이 사람들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령이 정하지 않았으니까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귀찮게 하지 마세요. 이 소리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불법 봉인지를 사용합니다. 이걸 왜 불법이라고 표현하는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함체가 플라스틱이라 테이프를 써야죠. 함체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풀 발라가지고 종이로 못 붙여요. 테이프 써야 돼. 그 말은 돼. 그리고 저희 봉인 돼요. 이거 뜯었다 붙이면 색깔 변합니다. 그것도 말은 돼요. 근데 뜯었다 붙인 다음에 새거 붙이면 어떡하냐고. 새거 붙이면. 그까짓 거 디자인해서 만드는 거 일도 아닌데 물량 빼서 확보하거나 간첩 같은 조직이. 자, 이런 문제들이 켜켜이 쌓여져 있습니다. 즉 하나하나 떠들어 보면 나름 뭐 괜찮은 것 같아. 혹은 좀 문제가 있더라도 심각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런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문제가 모이면 결과는 어떻게 되냐? 통째표 바꿔치기가 가능합니다. 수백, 수천 표를 한꺼번에 완샷에.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런 구조가 나오죠. 사전투표소 약 4,000개에서 이틀 동안 실시를 하죠. 그런데 투표소에서 투표지 매수와 투표자 수를 검증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거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관외, 즉 사전투표소가 있는 지방선관위 바깥에 사람들은 관외는 마감 후에 매일 우체국으로 인계됩니다. 관내, 즉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그 선관위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 선관위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그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관내 사전투표지라 그러고 마감 후 매일 자료에 담아서 지방선관위로 넘어갑니다. 전국 256개 시군구고요. 이 보관장, 아까 말씀드렸죠. 개 허접한 보관장에서 4박에서 5박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지방선관위에 밤중에 스며들어갈 수 있으면 그 랜턴 하나 들고 그냥 표를 통째로 바꿔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표소로 본투표일에 본투표가 마감되면 전국 300여 개 개표소로 이동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개표소에서 투표소별 출력 매수를 집계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집계를 해야 출력 시점에 이미 투표소별, 개표소별 출력 매수를 알거든요. 이 데이터랑 검증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통째로 표를 바꿔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정을 이제 하나씩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전투표지는 네 가지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 일련번호 절취부가 없습니다. 이거 선거법 158조에 절취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련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임의 채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번호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고요? 그 세 번째죠. 바코드 사용하지 않고 QR로 그 번호를 담아놨습니다. 이 결과 투표날, 사전투표날 투표소 참관인이 투표지 매수와 투표자 수를 대조 검증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사전투표소 참관인더러 선관위가 하고 있는 얘기는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선관위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앉아 계십시오. 사람 완전히 바보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불법이 뭐냐. 이 선거법 제158조를 이렇게 우리가 해독을 해보면 절취부를 두게 돼 있고 그 절취부에 결국 투표소에서 몇 번째 사용된 투표용지다가 표현되게 돼 있어요. 이게 즉 투표소 오리진이 검증되게 돼 있는 그러한 얘기가 됩니다. 이게 선거법 158조로 가만히 문구를 살펴보면 이걸 다 어기고 있는 거예요. 자, 우선 여기서 이제 임의채번, 뭐 QR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일련번호. 우선 일련번호와 임의채번이 뭔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임의채번은 중앙선관위 중앙컴퓨터가 10의 3승 곱하기 25의 2승 곱하기 10의 2승, 즉 다시 말하여 6,200만 50만 개 정도의 숫자 중에서 하나씩 골라내어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표현되어 있냐?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QR코드가 임의채번 구간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앙선관위 컴퓨터만 알지 임의채번이란 건 뭐냐면은 지금 여기 그림의 왼쪽에 같은 그런 거예요. 어떤 큰 방에 저렇게 공을 잔뜩 놓는데 저 볼에 숫자가 각각 새겨져 있는 거예요. 다른 숫자들이. 그래서 볼 하나씩 꺼내서 쓰는 거예요. 그 숫자를. 그게 임의채번입니다. 그럼 중앙선관위만 그 컴퓨터만 번호를 몇 개를 끄집어서 사전투표소별로 어떻게 내려줬는지 언제 번호가 채번되는 거냐면 저것 때 채번되거든요. 그 사전투표용지 출력할 때요. 중앙선관위 컴퓨터만 사전투표용지가 몇몇 출력됐는지 아는 거예요. 그 투표소에서. 참관인은 투표지 출력 매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참관인은 투표지 출력 매수와 투표자 수를 대조할 수가 없죠. 그럼 뭐하러 참관하나요? 투표 현장 참관이 핵심이 저건데 투표자 수와 투표지 출력 매수에 대한 참관인데. 두 번째, 일련 번호는 임의채번과 다릅니다. 일정값, 흔히 하나씩 일정값이 차례로 증가하는 등차 수열, 이거 수학적 용어입니다. arithmetic sequence요. 흔히 일씩 증가시키죠. 예를 들어서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그렇게 쭉 나와서 예를 들면 여기 표에서 의하면 1035까지죠. 간단하게. 그러면 35개의 숫자가 하나씩 증가해서 한 번씩 등장하죠. 저런 식으로 출력할 때마다 저렇게 번호를 매겨주면 투표소에서 참관인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여기 이 출력된 일련 번호의 그 숫자와 그날 그 투표소에서 그 투표를 한 사람의 숫자를 비교를 하면 투표지 제대로 출력됐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QR과 바코드인데요. 여기는 지금 왼쪽과 같은 QR을 박아놨어요. 그리고 바코드는 우리가 오른쪽 그림과 같은 그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품 같은 거 사거나 가게에 가거나 편의점에 가거나 슈퍼에 갔을 때 쓰는 거죠. 우선 숫자 변기. QR에서는 보시다시피 숫자가 변기가 안 됩니다. 바코드는요. 여기 이 공명선거 이 책도 이제 정식 출판된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만 원에 50건 발송기 포함이 정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하면 여기에 그 바코드가 매겨져 있어요. 여기에 바코드가 매겨져 있습니다. 근데 바코드 밑에는 항상 숫자가 변기돼요. 바코드 밑에는 항상 숫자가 변기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숫자를 읽을 수가 있어요. QR은요, 숫자가 변기가 안 돼요. 사람이 읽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QR 고속식별 기기 리더. 이거 거의 없죠. 바코드 리더 천지사방에 깔려 있죠. 널리 보급돼 있죠. 싸고 쉽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죠. 개표소에서 검증하는 거 QR 저거 검증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리더 같은 게 보급이 덜 돼 있고 비싸고 또 반응이 늦어요. 저건 이미지 해독을 해야 되니까. 바코드는 읽으면 찍찍찍찍. 예를 들어서 웬만한 노트북에 저거 한 리더 5대 붙여도 뭐 0.2초, 0.3초면 읽어서 해독하죠, 번호. 의미가 뭐냐? 검증하기 쉽다는 얘기예요. 요약을 하자면 QR은 범죄 도움이고요. 바코드는 범죄 지킴입니다. 범죄 방지 지킴입니다. 그래서 QR과 바코드는 완전히 다른데 쟤들 보면은 법에는 바코드 쓰게 돼 있어요. 근데 QR을 써놨다고. 여기 보세요. 이게 실제 그 투표용지 하단부 샘플인데 저 QR로 돼 있잖아요. 보면 저 시꺼먼 거 사각.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우선 첫째. 자, 그래서 거기다 코드 값 도대체 저 복잡한 QR에다가 얘들 뭐를 적어놨어? 그러면 선거명. 아니 선거가 뭐 매일 있나? 한 번 쓰고 그냥 그때 쓰고 또 몇 달 있다 있는데 선거명을 왜 적어? 저게 2017 0509 0001 선거명. 오케이, 적을 필요는 있다고 쳐요. 근데 저건 뭐 저렇게 복잡하게 적어. 그냥 A, B, C, D, E, F 해서 하면 되지. 국회의원 선거, 뭐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지방의원 선거, 광역의원 선거, 기초단체장 선거, 광역지사장 선거, 대통령 선거. 선거 6종류밖에 없네. 6종류만 구별해주면 되잖아. 그 다음에 선거구. 선거구가 이게 몇 자리야? 지금 이 사람들, 아니, 지금 머리가 쳐 돌았나? 선거구를 8자리로 했는데 선거구 그러면 9,999만 999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아니, 무슨 선거가 그렇게 많아? 대한민국 선거구 아무리 짜게 봐야 만약에 지방의원까지 짜게면 지방의원이 제일 작을 텐데, 지방의원까지 짜게도 2,000개 안 넘죠. 2,000개. 1,000개 단위를 안 넘는, 4자리를 안 넘는다, 선거구가. 지방선관위. 저거 3자리를 안 넘죠. 지방선관위가 왜 4810 4자리야? 지방선관위 256개밖에 안 되는데 저거 시군구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상한 개쓰레기 값만 잔뜩 긁어 모아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임의체본, 아까 말한 임의체본 고유번호. 이 투표지의 임의체본 값이에요. 아무도 못 알아봐요. 투표소에 앉은 사람이 몇 번째 출력된 종인지 몰라. 저거 봐갖고. 숫자도 안 써있고 QR 박혀있고. 느닷없이 그 밑에다 또 용지 길이도 돼 있네. 있어야 될 건 없고 없어야 될 쓰레기만 모아놨어요. 저 코드 값에. 있어야 될 건 뭐냐. 개표소에서 투표소 오리진을 검증할 수 있는 값이 있어야 돼요. 절취부에는 사전투표소 플러스 개표소가 명기돼야 돼요. 개표소가 저게 사전투표소 플러스 개표소. 즉 3852A 플러스 203. 사전투표소 플러스 개표소. 저게 뭐 지방선 같이 할 때는 선거 용지가 다르잖아요. 색깔 다른 걸로 구별하면 되니까. 종이가 색깔이 다르잖아요. 뭐 연두색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같이 여러 선거가 겹칠 때는. 플러스 출력 인력 번호. 예를 들면 000012. 저기 A를 왜 넣어놨냐면 혹시 출력 인력 번호 저렇게 주면요. 출력 인력 번호가 999만 아니죠. 99만 9,999명까지 할 수 있는데 6자리니까
그런데 혹시 한 사전투표소에 이론적으로는 4천만 명 다 갈 수도 있어요. 제가 만약 광고 때려서 뭐 종로구 A 사전투표소로 다 가서 한번 골탕 먹입시다 이러면 저는 이제 공무집행방해로 감옥에 가지만, 만약에 그런 광고 없이 아름아름으로 소문 돌아가지고 간다.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500만 명 간다. 그러면 저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서울시 유권자 다 간다. 한 700만 명. 그럼 저 숫자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A를 앞에 하나 두면 가상으로 사전투표소를 바꿔줄 수가 있죠. 그 출력 일련번호 바꿔줄 수가 있죠. 그래서 저렇게 두면 안전할 것 같아서 예시를 저렇게 한 겁니다. 몸통부는 어떻게 되어 있냐. 몸통부에는 일련번호 쓰면 안 되죠. 절취를 안 하니까. 몸통부는 절취하고 남은 데란 말이에요. 거기다 일련번호 써두면 비밀투표가 깨지잖아요. 거긴 사전투표소 플러스 개표소. 3852 사전투표소에서 출력돼서 203번 개표소로 가는 거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제가 바코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공짜로 바코드 만들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럼 저 왼쪽 하단 절취부에는 사전투표소 개표소 출력 일련번호가 되어 있는 제법 긴 바코드인데 제가 자리가 없어서 작게 축소했기 때문에 작은 것 같이 보이고, 몸통부 오른쪽에는 사전투표소 플러스 개표소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개표할 때 어느 사전투표소에서 우리 개표소로 몇몇씩 왔다. 즉 투표소 오리진을 알 수가 있다고요. 몇몇씩 왔다. 그래야 그 몇몇씩 왔다는 걸 알 수 있어야 표 바꿔치기가 어려워요. 왜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저걸 안 해요. 저 검증을 안 해. 그러니까 둘이서 이제 딱 밤중에 이제 지방선관위에 스며드는 거예요. 아, 그날 하필이면 선관위에 공무원이 그 중에 하나 좀 이상한 사람이 있었는지 뭐 약간 좀 머리가 안 돌았는지 아무튼 간에 문을 안 잠그고 퇴근하셨네. 스며드는 거예요, 밤중에. 딱 스며들어가지고 이제 조금 이따 나오지만 그 자루 윗부분을 떼내. 그 뚜껑으로부터 상판에서 딱 떼내고 다 쏟아요. 쏟아 보니까 이게 뭐 쏟고 나니까 한 5,300표짜리네. 5,324표. 오케이. 야, 같이 간 사람한테. 야, 5,324. 5324. 5324 빨리 세. 100장씩 탁탁탁탁탁탁 해서 쉬운 세 묶음 주고, 그다음에 24장 세 갖고 너 다시 한번 검증해 봐. 5324 맞지? 통째로 바꾸는 거예요. 빼낸 건 쓸어 담고. 그런데 만약에 저게 사전투표소별로 저렇게 검증할 수 있게 돼 있다. 그 5,324표가 어느 사전투표소에서 각 몇몇씩 왔다가 아구가 맞아야 된다라 그러면 골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투표 용지만 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스캐너, QR 스캐너, 쟤들 QR 쓰니까, 혹은 바코드 스캐너, 출력기, 종이, 그다음에 노트북, 그다음에 저것도 갖고 들어가야죠. 붓대롱.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장 한 장 다 출력해가지고 스캔해서 스캔에 맞춰서 출력돼 나온 거 여기 붓대롱으로 다시 찍어갖고 그래서 집어넣어서 해야 돼요. 골 때린다고요. 불가능해요. 사실은 불가능해져 버려요. 통째 바꿔치기가 안 돼요. 한 장 한 장 출력해야 돼요. 즉 다시 말하자면 저렇게 안 해놓고, 이게 지금 제가 한 건 이거 샘플입니다. 지금 이건 샘플이에요. 제가 제시하는 샘플이고 저희가 지금 이 상태로 해놨기 때문에 저건 통째 바꿔치기가 가능해요. 절취부도 없어. 출력되어 있는 사전투표소가 어딘지도 안 나타나. 저건 불가능해져 버려요. 그냥 심플리 불가능해져요. 불가능합니다, 저거. 이렇게 되니까 통째로 바꿔치기가 가능하죠. 이렇게 제가 지금 이 화면에 나타나는 대로 하면 불가능하고, 이 화면에 나타난 대로 되면 통째 바꿔치기가 가능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자, 아까 이제 우리가 사전투표함, 쟤들이 행랑식 사전투표함이라고 부르는 거, 그거 아니에요. 왼쪽 그림처럼 플라스틱 뚜껑에다가 아래 자루를 부착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 놓고
만약에 저걸 저 상태로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아 놓으면 사람들이 야 이게 투표함이야 하고 시비 걸 것 같으니까 아래 함체를 써가지고 그 몸통을 써가지고 이걸 딱 위에다 얹어놔요. 이거 투표함을 사용하는 듯 눈속임 하는 거죠. 선관위 잘 들으세요. 올해 저렇게 하면요. 저 봉인도 못하고 법에 어긋나는 거. 올해 저렇게 하면 우리 사전투표소 가서 그 투표함 안 쓰셔서 저 투표 못 하겠는데요. 이거 당신들 당신들 감옥 가야겠는데 하고 시비 걸 겁니다. 사람들. 이거 다 알기 때문에 시비 걸게 돼요. 이거 투표함 아니잖아. 자루잖아. 그러면 행랑식 사전투표함입니다. 너 초등학교 가서 국어 다시 배우고 와. 인류를 살아가는 연쇄살인범이란 거랑 뭐가 달라 임마 얘기가. 함과 자루가 같아? 너 그러고 공무원이야? 이러고 이제 시비가 붙는다고요. 거기서. 잘 들어두세요. 중앙선관위원들. 선관위 직원들 잘 들어두세요. 요번에 또 저는 행랑식 투표함이라는 이상한 말하자면 인류를 살아가는 연쇄살인범과 같은 그런 해괴망측한 국어를 오래 사용한다면 오래 단단히 걸릴 겁니다. 당신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이게 아까 보관장 없다 그랬잖아요. 보관장은 무법지대입니다. 왜 무법지대냐? 법에 규정이 안 돼 있어요. 어떻게 보관하든 잡아낼 길이 없어요. 이게 사전투표지가 지방선관위로 옮겨져서 4박 5박을 하게 됩니다. 법령 규칙에는 보관장에 대해서 단 한마디 규정도 없습니다. 어떻게 취급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무법지대죠. 그러니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저렇게 허접하게 뭐 자기들 락구락구 침대 싸두고 이런 데 걸레 싸두고 여기 같이 굴러다니잖아요. 저 불법 아닙니다. 그리고 좀 양심 있는 데는 보관장이라고 이렇게 특수봉인지라고 해서 했는데 이걸 원래 떼어내면 다시 새 걸 붙여야 되는데 이거 떼어냈다 붙였다 하니까 이거 색깔이 바뀌어버렸잖아요. 봉인이 안 되죠. 얘들 그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색깔이 변색형 봉인지 쓰거든요. 색깔 바뀌잖아요. 색깔 바뀌면 안 써야 되는데 또 써버리니까 의미가 없죠. 그래서 봉인지도 또 불법입니다. 왜냐? 봉인지예요. 테이프 못 쓰게 돼 있어요. 지는 종입니다. 원래는 이게 나무에 풀 발라가지고 쓰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이게 플라스틱 함체가 되다 보니까 풀 발라서 종이가 안 붙잖아요. 그래서 테이프를 쓰게 됐다고요. 지금 저 사람들이 쓰는 건 변색형이에요. 이게 변색형이 되면 종이는 왜 좋았냐? 옛날 나무의 종이. 뜯으면 그게 남잖아. 잘 안 뜯긴다고 나머지가. 잔류된단 말이에요. 근데 변색형은 잔류가 안 돼요. 저렇게 색깔만 바뀌어요. 잔류가 안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저 테이프 갖다 어디서 구해서 붙여놓으면 뜯었는지 안 뜯었는지가 지금 안 뜯은 걸로 나타난다니까요. 잔류가 안 돼요. 저게 뭐냐면 변색형은요. 뜯었다가 다시 붙이면 이렇게 나오는데 완전히 뜯어내버리면 안 나와요. 뜯었다가 다시 붙이면 테이프에 저 흔적이 남는 거예요. 표면에는 흔적이 안 남아요. 물체 표면은. 그게 변색형이고요. 잔류형은 물체 표면에 흔적이 남습니다. 지금 두 아래 그림처럼. 개봉 전에는 저렇게 되어 있고요. 개봉 후에는 아래에 저 글자가 찍혀버려요. 개봉 중에는. 그래서 저 글자가 남아있으니까 개봉 후에 재부착하면 글자가 아래에서 비쳐서 올라와요. 개봉 후 재부착하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잔류형은 저거는 개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바로 안다고요. 변색형은요. 현장에서 딱 뜯는 거 안 잡으면 그냥 테이프 갖다가 적당히 붙여놓고 가면 몰라요. 변색형은. 저 테이프 위에다가 저거 인쇄하는 거 우리나라에 1000군데 2000군데 있고 저 인쇄기 사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마크 써서 인쇄 적당히 하는 거 그거 아무나 다 하죠. 저도 하겠네. 저도요 이런 걸 직접 인쇄하잖아요. 저희 사무실에서. 이거 훨씬 더 인쇄 어려워요. 테이프 인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급이고.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봉인지면 종이지자를 썼을 때는 잔류시켜라라는 거거든, 법이. 오케이, 플라스틱에 종이로 잔류가 힘들어. 그러면 잔류가 되는 잔류형 봉인지를 잔류형 봉인 테이프를 써야지. 불법이란 소리예요, 저것도. 거기다가 자, 그래서 이제 봉인지는 잔류형 쓰면 되고 투표지는 저렇게 바꿔야 되고, 투표지 불법 많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투표함, 즉 지금 자루죠. 보관장은 마땅히 자루가 아니라 적법 투표함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활지에 그 벽 없는 텐트, 가설용 울타리, 조명 등, 전문 보안회사 CCTV, 전문 보안회사 경비, 그 다음에 우리 자유시민 자율경비단, 뭐 이렇게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제가 간단한 허접한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루 말고 이렇게 제대로 된 봉인 가능한 함체 써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적재를 할 수가 있죠. 아까처럼. 이렇게 적재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벽 없는 테이프, 벽 없는 텐트 위에다 씌워라 이거. 이거 뭐 몇만 원이면 사잖아요. 장소는 어디? 주차장, 학교 운동장. 어차피 플라스틱 통인데 비바람 안 치죠. 비바람 못 들어가죠. 위만 딱 덮어주면. 그래서 이런 텐트 쭈르륵 치면 됐네. 이러면 다 이제 비 안 들어가게 다 보관된 거 아니에요? 다 옆구리는 없어. 옆구리는 괜히 비싸고 그냥 공개 안 돼서 그 안에서 뭐 하는지 안 보이니까 옆구리 다 터갖고 해요. 그냥 담벼락 한쪽 쫙 빌려가지고. 담벼락 한쪽 빌려서 옆구리 쫙 터서 하시라고. 옆구리 튼 텐트 쫙 깔으라고. 주차장 같은 데다가. 저 텐트 쫙 치고. 그 다음엔 조명도 밤새 조명도 좀 들어가면 좋겠네. 여기다가 이제 가설용 울타리요. 가설용 울타리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이렇게 뭐 축축 처지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저게 아니라 이렇게 딱 네모나게 틀 딱딱 잡혀서 이렇게 조립, 한 모줄 이렇게 경첩 같은 거로 조립하게 되어 있는 거. 그걸로 딱 구획 나누라고요. 그 다음엔 밤에 지켜야 되니까 조명등 딱 달면 되겠네. 조명도 뭐 힘들어 이거. 지금 이렇게 높게 달았지만 높게 달을 것도 없지. 건설 현장 야간할 때 쓰는 그 야외 건설 현장 LED 등 그거 안 비싸거든요. 방수거든요. 그거 갖다 다루세요. 그 다음 이왕 그것도 했으니까 여기다 CCTV도 딱 달죠. 이거죠, 이 상태. 이 상태죠. 그럼 이 상태에서 바깥으로 경비 돌고 다시 그 외곽 바깥으로 자유시민의 자율경비단이 저기 유튜브 카메라 딱 걸어놓고서 밤새 딱 커피 끓여와서 바나에다 커피 끓여 마시면서 낚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네. 얼마나 심플해요. 스페이스가 없다고 웃기지 마셔. 지방선관위 사무소가 임대계약을 하면 일주일간 혹은 열흘간 임대계약을 하면 그게 법률상으로 지방선관위 사무실 공간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님 이하 선관위 간부 여러분, 적법 함체를 쓰세요. 플라스틱 적법 함체를 쓰세요. 그리고 물론 지금 지방선관위 사무실은 스페이스가 작아. 그 함체 못 쌓아요. 오케이. 유치원 마당 혹은 주차장 혹은 하다못해 선관위 앞에 있는 주차장이면 더 좋죠. 선관위 사무실 부근에 있는 주차장이면. 선관위 주차장이도 아니면 그 근처에 무슨 개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집 짓다가 안 지으려고 대지 닦아놓은 거라든지 개활지에다가 해라 이거. 그냥 텐트 치고. 옆구리 텐트 없는 게 나아요. 사람 스며들지 않게. 스며들면 보이게. 값도 싸고.
이렇게 간단하게 할 걸 왜 못하냐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왜 우리 저기 유권자의 투표지를 왜 그냥 그 막 허접하게 굴러 다니게 만드냐고요. 이상한 자료에 담아서. 정신들 차리세요. 자, 그래서 과제가 이게 3차원에 존재합니다. 가장 중심은 뭐냐면 궁극적 핵심은 사전투표를 다시 부재자 투표로 환원시켜야 됩니다. 원칙을 확립해서 환원시켜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앙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을 지금 통과시킬 힘이 없어요. 그러면 법률 준수를 위해서 선관위에게 임시 조치하도록 강제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당과 함께 저희 또 자유통일당도 조만간에 그렇게 움직여달라 그럴 텐데 자유통일당은 지금 원내 의원이 없으니까 힘을 잘 못 써요. 한국당과 함께 지금 무슨 작업을 해왔냐. 선관위에 이 문제 다 지적해서 저기 자료 요구하고 질의하고 다 해놨어요. 한국당 저기 지도부가 2월 10일 2월 한 18, 9일경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선관위가 투표지 아까처럼 고치고 바코드에 일련 번호 절취부 두고 그리고 투표지 안에 출력된 그 투표지가 출력된 사전투표소의 오리진을 확인할 수 있게 해두고 그 다음에 투표함 쓰고 보관장 아까 저런 식으로 하고 봉인지 개선하고 봉인지 잔류형 봉인지로 바꾸고 이런 일을 해야지. 그 선관위한테 이거 요구했는데 자유한국당 100여 개 맞지 내세워서 요구했는데 선관위가 말 안 들어? 오케이. 그럼 이때 국감때 당할 각오하시고 그 다음에 감옥 갈 준비하세요. 왜냐면 지금 요구사항은 전부 지금 기존에 존재하는 법령 규칙 아래서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선관위가 의사결정해서 할 수 있는 요구사항인데 안 했다? 근데 그게 법에 어긋나게 안 했다? 감옥 가셔야죠. 배임의 직무유기입니다. 오케이. 선관위 사람들이 배임 직무유기 좋아. 니들은 어차피 극우 틀딱 파시스트 국가주의자들이야. 우리 맘대로 할 거야 하고 개겨. 그러면 그래도 부정선거는 여전히 막을 수 있습니다. 투표 바꿔치기는. 인해 전술로 막습니다. 선관위 조치와 상관없이 우리가 대규모 활동, 준법 투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명선거지원단에 많이 가입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런 패찰 차고 또 이런 매뉴얼 돌리고 또 한 장짜리 브로셔 돌리고 이러면서 전국적으로 수만 명이 조직되면 이 문제 해결됩니다. 인해 전술 앞엔 답 없어요. 구멍 숭숭 사전투표 바꿔치기 막아내자. 이번에 캠페인입니다. 자, 오늘 공명선거지원단에 관한 2부작 중에 제1부 그러니까 우리가 표 도둑질 막아내자를 했습니다. 제2부는 원래 오늘 같이 찍어서 올리려고 그랬는데요. 제가 저녁에 다른 데서 강연이 있어가지고 지금 떠나는 바람에 불과 15분만 있으면 찍을 것 같은데 못 찍습니다. 내일 아침에 찍어서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